일본에서 갑자기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며 숨기지 못한 데이터들이 나타나자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본 언론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한국의 대응 방식이 부럽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일간 겐다이 디지털은 현재의 상황을 의심하며 도쿄에서 독감으로 숨을 거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독감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일본인들도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1일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홈페이지에 발표된 독감 관련 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일본 전역에 퍼져 있는 약 5천여 곳의 의료기관이 진찰한 환자 수를 매주 파악하고 과거의 환자 발생 상황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준치에서 이를 초과할 경우 주의보 수준이나 경보 수준을 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시즌은 예년에 비해 독감 환자 수가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수도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9주째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도쿄도에서는 9주째 독감으로 숨진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의심한 일간 겐다이 디지털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에 직접 전화로 문의했는데요. 연구소 측은 담당자가 혼자서 분석한 데이터이므로 세세한 내용은 즉시 답변할 수 없다는 답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카하라 히데오미 감염증학 교수도 오차인가 우연인가 10주째 이후의 경향을 확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신기하네요 라는 반응만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소 데이터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지난 겨울에 미국에서 맹위를 떨쳤던 독감 때문입니다. 3월 이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버트 레드필드는 독감으로 숨을 거둔 사람 중에서 현재 상황이 원인이었던 케이스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서 이어지자 기사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일본 언론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일본의 내일을 걱정하는 기사를 본물처럼 내보냈는데요.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 증상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하자 전문가들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병상 수가 부족해지고 있다. 의료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하며 비상선언을 주저하고 있는 정부에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증상자 급증으로 일본의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한국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서는 1일 2만여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증상자의 이동 경로를 10분 만에 추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충분한 병상까지 확보되어 있어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검사 수가 2일 기준 43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신흥 종교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신도수만 31만 명이어서 검사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면도 있지만 증상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검사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어 일본에서는 한국의 검사에 대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 의료 관계자는 우선 검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격리나 치료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라고 말한 점을 강조했고 현재 한국은 하루 2만여 건의 검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해외 입국자라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16개의 워크스루 검사 부스를 마련한 것을 언급하며 검사 시간도 1인당 약 5분이고 하루에 약 2,000명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증상자와 접촉한 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것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교통카드를 통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쇼핑도 택시도 거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과 휴대폰 GPS 위치 등을 통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며 10분 이내의 증상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보건당국이 증상자의 이동 데이터를 익명으로 공개하면서 개인이나 기업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의료 인프라까지 완벽하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방역 시스템에 참여를 높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까지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같이 후회하며 한국이 옳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현 상황이 발생할 당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한국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과학자들이 마스크가 유행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 빌 헤네지 교수는 지난 1일 미국 잡지 애틀란틱을 통해 지금까지 마스크의 효능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는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감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린제이 마르시도 지금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생각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마스크 수급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이제 마스크 대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처음 마스크를 집에서 만들어서라도 쓰라고 권고하는 방침으로 방향을 틀었고, 일본 역시 최근 아베 총리가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천으로 만든 아기 마스크를 착용하며 각 가정에 2장씩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대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데이터를 은폐하고 있던 국가들까지도 국민들의 많은 피해를 보고 나서 심각성이 파악되자 이제서야 한국의 방식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